지금 서울에 상가 공실이 많다는데 유동인구가 많아도 공실이 생기는 이유. 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비 수요로 가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소비 수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일단 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아까도 보셨지만 실질 소득, 그 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 이거 다 거의 1분위, 소득 1분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 소득은 2분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3, 5분위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가처분 소득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요 부분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이 이 물가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할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소비 증가하고 있다, 그거는 그 전에 워낙 소비가 침체돼서 그랬던 거고, 이쪽 소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외여행 말씀도 하시지만 해외여행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되죠. 보복 소비로 해가지고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해외여행도 풀렸잖아.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요, 돈을 아껴서 모아서 가야 되죠. 집 사느라 허리 휘는 사람들 지금 비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보복 소비를 하더라도 좀 큰 걸 하고 싶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막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잘한 소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겠죠.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때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그 중에서도 얼리 어댑터 형식으로 막 배워가지고 인터넷 주문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는 안 했죠.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새롭게 배우느니, 앱으로 배달시키느니 전화로 하면 되고, 멀리서 주문하느니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워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절약이 되고 괜찮아, 이거 생각보다 내가 발품 안 팔아도 되고 괜찮아, 내가 몸이 편해, 그래서 배우기가 싫어서 안 했었는데 막상 위기에 닥쳐가지고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로 완전히 포기한 애들 아니면은 아무리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전날부터 끝나기 전날까지는 공부해요. 벼락치기로. 왜? 내일이 시험이니까. 그런 것처럼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제 비대면 소비가 익숙해져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오히려 매장 갔더니 스마트폰으로 하면 편한데 매장 가서 키오스크 막 이런 거 쓰려면은 또 그분들도 인건비 절약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명을 더 고용하자니 그것도 돈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장을 했던 게 배달 앱들이죠. 근데 배달 앱들이 문제가 뭐가 됐느냐, 배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지금도 보시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달 앱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배달비 3,000원 아깝죠.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직접 가서 포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배달비 3,000원, 옛날엔 배달비도 없었는데 배달비 3,000원 너무 아까워. 근데 문제는 이 배달비 3,000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3,000원을 내서 6,000원을 만들어서 배달 앱에 갖다 주면 이 중에서 일부는 배달부한테 가고 일부는 앱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배달하면요,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나요. 그만큼 배달비를 그쪽에서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근데 이 힘든 이유들을 따져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평당 5천이다 1층 상가. 그러면은 평당 5천인데 굉장히 많이 분양했었어요. 저기 미사, 뭐 심지어 다산 이런 데도 평당 5천 나올 정도니까 서울에서 새롭게 분양하는데 가봐라. 그러니까요, 뭐 아신 분들은 아실 텐데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가보세요. 거기 공실 어마어마합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거기 굉장히 핵심 위치죠. 수요 어마어마하죠. 그 배우 수요만 9,810세대인데 그런데도 왜 공실이 나요? 미사가 평당 5천인데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물론 단지 내 상가가 일반 상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되긴 하더라도 그 이상급이 나왔다는 거죠. 임대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당 5천이면은 10평짜리, 실평수 10평짜리 분양하는데 한 10억 정도 듭니다. 왜냐면 분양평수는 거의 한 2배 정도 되니까.
라벤이시요? 라벤이시도 작살났죠 지금.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 중에서 한 70% 정도는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실이 났어요. 갚다가 힘들어서 그러면은 나 손실이라도 안 나게 임대료 싸게 해서 할게. 그 싸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싸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느냐? 상가에서 대출은 RTI 요거를 기반으로 빌려주는데요. DSR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DSR은 소득 대비죠. 그러면 이 RTI는 뭐냐? 임대소득 대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손실 안 나왔던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손실 내더라도 뭐 월 한 200이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 300씩 나가는데 월 한 200이라도 받아서 100만 원만 내자. 한숨 좀 돌리자. 그러기에는 RTI에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서 강남, 서울에서도 비싼 동네, 예를 들어서 싼 동네도 있어요. 싼 동네도 있는데 비싼 동네 같은 데 가면요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임대료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폐학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폐학 보면 프랜차이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규 자영업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예를 들어 저기 백종원처럼 나는 음식집 사장을 하고 싶고 내가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했어.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꿈을 잡고 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영업자 시장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노후 은퇴를 했는데 내가 이거 노후 자금을 충분히 쓰지 못할 것 같아. 연금 받아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그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태반이 생계형 자영업자고 그런 형국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배우고 들어가려면은 그동안은 내가 버는 돈 없이 계속 집에서 까먹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금방 배우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그럼 프랜차이즈가 좋은 점, 공급 되게 잘해줍니다. 되게 내가 막 신경 쓸 거 없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인테리어 뭐 이런 것도 다 설명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근데 진입 장벽이 낮은데 일부 악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뜯어먹습니다. 자영업자의 버는 돈 태반, 그러니까 막상 일하는 분들은 자영업자인데요. 거기서 난 수익의 태반을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편의점 하시는 분 제가 좀 친해져가지고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3대 편의점 하다가 다른 편의점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편의점들 있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담배 한 갑을 팔더라도 남는 돈이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편의점이 다 똑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편의점에서 내가 이 편의점 접고 싶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에 못 접어요. 손실이 커도.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편의점을 누구한테 인수시켜 놓고 나가든가 아니면 편의점에서 손실 나는 것을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알바해가면서 메꾸든가. 그리고 진짜 잘 되는 곳들은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세 번째 폐해는 배달앱이 지금 배달앱이 배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전단지 안 찾아보죠? 주변에 뭐 있나 이렇게 안 찾아보고 다 요즘 배달앱에서 하죠. 그러니까 배달앱에 일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현명한 소비자들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배달앱에서 정보만 보고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주문하신 분들 그러면은 뭐 배달료라도 저렴해지고 뭐 배달앱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적어진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이 등록하는 것들 중에서도 내게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돈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소득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금도 상승하죠.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게 달가운 노릇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가 임금이 높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올리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지금 자영업자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합니다. 사장인데 알바보다 돈을 조금씩 걷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지금 환산해 보면 182만 2,480원 이 정도이죠.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월 163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소득에서 내가 막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자영업은 공짜로 차려요? 시작하려면 저기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재료를 샀는데 못 팔면 남잖아요. 그 남는 재료를 재활용하게 되면 요즘 망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면은 처분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못 버티고 빠지는 거죠. 왜? 대출 갚기도 버거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삼계탕집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닭을 100그릇을 하루에 한 1000그릇 팔 생각으로 닭 1000마리를 사놨어요. 근데 손님이 너무 없어. 100마리밖에 안 팔렸어요. 그 남은 900마리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남은 900마리를 국가에서 사줘요? 안 사주죠. 그런데 왜 건설사 미분양은 국가에서 사주는 경우가 생겨나냐. 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안 한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수요에서 사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에요. 금리는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소비는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저만큼 막 회복된 건 아니죠. 임금 올라가죠. 등등. 거기다가 막 특별히 잘 되는 곳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방송 타가지고 갑자기 뜨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건물주들이 막 올려버려요, 가격을. 그래가지고 진짜 그 상권의 핵심이었던 곳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신규가 채워지죠. 악덕 건물주들도 많고. 뭐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산 돈가스 사건 해가지고 지금 남산 돈가스 거기 있는 데는 원조인 사람들 쫓아내고 건물주 관련된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무슨 리단길 되게 많죠. 그런 데서도 갑자기 임대를 확 올려가지고 다 나갔는데 거기가 공실 나버려가지고 오히려 건물주마저 피해보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부동산 정상화랑 내수경기 회복, 이 두 가지가 돼야지 자영업자들도 살아나고 공실이 줄어들 텐데 지금 웬만한 데 가보면 대부분 다 공실이다. 진짜 예전부터 해가지고 자리 잡았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자리 잡은 곳들,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존에 있던 곳들이 공실로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딱 예를 들어 식당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슬슬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사장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특히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를 많이 시켰고, 굳이 인터넷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구도 줄어드니까 수요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런데 상가는 굉장히 과잉 분양이 되어 있고, 과잉 분양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임대료 못 버티면은 수요 많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핵심적으로 많이 늘어날 곳들은 결국엔 젊은 세대들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도 지금 수요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그런 곳들은 또 더럽게 비싸.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자꾸 상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보이니까요. 앞으로 지금 상가 시장은 점점 더 침체되는데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됐고, 이 상황에서 금리 낮춰가지고 지금 가격 자체는 굉장히 폭등이 돼서 거품이 굉장히 심하고, 이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